저는 보험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자주 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실비 계약을 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보장을 다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오히려 더 많이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1타 김도영입니다. 실비보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큰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내가 낸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보험이죠. 다른 보험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비보험은 현실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 보험이거든요. 병원을 한번 가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청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저희 아들 거, 제 거 실비 청구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실비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구조와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계십니다.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09년 7월까지 가입하셨다면 1세대 보험이고요. 2009년 8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요거는 2세대 보험,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3세대 보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2021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는 모두 4세대 보험인 거죠. 세대마다 보장 범위와 내가 실제로 병원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게 앞으로 보험을 활용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1세대 실비 보험은 급여, 쉽게 말해서 국가가 지정해서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들이죠. 예를 들면 내과 외래나 엑스레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예를 들면은 뭐 도수 치료나 MRI 같은 것들이겠죠. 1세대 보험은 이 모든 것들을 100% 다 보장해주는 실비보험입니다. 2세대 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각각 90%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900만 원은 보장이 되고 1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3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장해주고요. 현재 진행 중인 요 4세대 보험은 급여 80%, 비급여 7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이 계속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그러면 1세대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실비보험은요 갱신형이에요. 일정 주기마다 조건이 바뀌고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구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세대만 봐도 40대에서 50대 가입자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매월 수만 원대, 60대는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면에 4세대 보험은 조금 다르거든요. 병원에 자주 가지 않고 보험금 청구도 뭐 거의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병원에 잘 안 가고 청구도 잘 안 해 라는 분들은 굳이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4세대 실비에서는 보장 범위가 일부 확대된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치료나 선천성 뇌질환 같은 경우 1세대에서 3세대에서는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4세대에는 보장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또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세대별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30%까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누적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오면 정말 3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인데요. 일정 금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1세대는 아까 급여, 비급여 모두 자기부담금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고 2세대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2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이 300만 원 발생을 해도 200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3세대는 급여 10%, 비급여 20%, 연간 상한 200만 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커져도 최종 부담금은 200만 원인 거죠. 자, 이제 그럼 4세대, 지금 실비죠. 급여 항목은 상한제가 적용돼서 2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데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비 보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는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조
구조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내 생활 패턴과 얼마나 맞는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5세대 실비도 나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보험료는 줄어드는 대신에 비급여 보장은 훨씬 더 축소가 되고 자기부담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제도가 개편이 되면 세부 조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됐을 때 제가 또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은 국내 보험사들이 대표적으로 손해율이 매우 높은 상품으로 불려지는 만큼 제도 개편이 있을 때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비보험에서 정말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청구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만 갔다 왔다 하면 바로바로 진료비를 청구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반드시 좋은 습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큰 질병들, 예를 들어서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장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병원 방문 이력이 너무 많고 실비보험 청구도 과다하다면 나중에 암보험이나 수술비 보험,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청구 이력이 많아서 과다 청구자로 분류가 된다든지 진단 코드가 남아서 보험 가입 심사가 정말 까다로워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현재 실비보험만 유지할 계획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다른 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가입을 고려할 때에는 이전에 청구했던 이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지인 중 한 분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2년에 한 번씩 CT 촬영,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이전에 청구 이력 때문에 보장 범위가 줄어들고 부담보 조건이 붙는 바람에 가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물론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병력이 생기면 반드시 알려야 되죠. 하지만 모든 치료가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지 대상이 아닌 치료라도 실비 청구 이력으로 남게 되면 보험사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지 조건이 5년 이내 통원 치료 7회 이상이라면 그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목 디스크로 3년간 6회 정도 도수 치료를 받았다면 이건 고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정답은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실비 청구를 했다면 보험사는 왜 치료를 받았는지, 어느 부위인지 확인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이력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실비보험금 청구는 무조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이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약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손해를 줄이고 혜택을 챙겨갈 수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상담이나 개인적인 조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무료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